2012년 11월 7일 수요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시간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법이 있어가지고 몇 시간 뭐 하고 몇 시간 뭐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만 그려드리려고 오늘 보자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두 달 공부하고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쓰는 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가 나빠서 언어 공부 참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해서 나는 찾아갔는데, 이게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특강을 마련했고, 이걸 지금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영민식 공부법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를 또 이게 어디로 또 흘러갈지 모르니까 홈페이지를 적어야죠. 이 유명한 홈페이지를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를 꼭 들어오셔가지고 첫 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에 있는 특강 동영상을 클릭해서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시간 관리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하지 이렇게 안 쓰려고 다 틀리고도 없나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재 영어 능력과 가진 시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한 방법, 한영민식 방법은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변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많이 그냥 많이 막 접하면 되나요? 그렇죠. 맥락이 있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소리로 된 것이나 글로 된 것을 많이 구해서 좋은 걸,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나요? 암기, 그냥 무조건 암기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쓰기를 해야 되고, 받아쓰기 한 걸 맞춰서 복습하고, 또 그 다음에 단어 정리를 하고, 다음에 암기, 문장을 싹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복습까지 하고, 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중얼거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써볼게요. 받아쓰기를 하고, 받아쓰기의 경우에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과정이에요.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확인이 복습의 일종이죠.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받아쓰기의 경우는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업을 들으면 되지만, 혼자 공부하면 좋은 번역본이 있어야 되겠죠. 해설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거는 다음 특강으로 미루기로 하고, 복습 작업을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휘 정리, 단어 정리를 해야 되죠. 단어 정리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받아쓰기, 소리로 된 것이나 글로 된 것을 다 봤으면 확실히 의미를 알고 내가 틀린 것을 확인해보고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리할 것들을 뽑아다가 정리를 해요. 어휘 정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암기, 뭘 암기하죠? 문장을 암기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SO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싸게 외우죠. MO에선 발췌해서 외웁니다. 발췌해서 외우는 유일한 이유는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서 암기할 분량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게 암기할 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일이 돼버려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걸 좀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MO도 책을 다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 한 달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의무적으로 모두 다 외우게 했어요. 다음 달 학생이 사라졌어요. 다. 그러니까 다 암기하라니까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암기할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시간에 비해서. 문장 암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되게 게을리하죠? 복습하고 혼자서 뭐예요? 중얼거리게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맥락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가 두 가지 고려할 게 현재 영어 능력과 가진 시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 능력에 따라서 다루는 텍스트의 난이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SF, SO, MO, T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본인 영어 능력에 맞지 않는 텍스트를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문제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받아쓰긴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막 한 문장에 5개씩 나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글로 봤을 때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게 받아쓰기 하기엔 가장 좋은 텍스트입니다. 글로 봤을 때 별로 이해하기 지장이 없는 거. 읽기 텍스트는 모르는 단어들이 군데 나오는 거. 전반적으로 사전에 의존하지 않고 간신히 의미 파악이 가능한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챌린징 하겠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 텍스트를 그러니까 소리로 된 거나 글로 된 걸 구했는데 지금 이걸 다 해야 되죠. 받아쓰기나 읽기라고 확인하고 어휘 정리하고 암기하고 복습하고 중얼거리기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읽기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또 구했어요. 좋은 읽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6페이지인데 지금 6페이지짜리를 다 구했어요. 열심히 읽었어. 내 능력이 맞아. 이거 읽는데 한 번 읽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리하는데 확인하고 복습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적어보자.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단어 정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암기 문장 빼가지고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복습하는데 1시간 걸리고 중얼거리기 따로 따야 되죠. 1시간 걸렸어요. 몇 시간인가요? 7시간이죠. 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7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7시간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가진 시간은 5시간이야. 어떨까요, 그러면? 벅차죠. 벅차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다른 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할 때 이걸 대답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중얼거리는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능력에 따르면은 나한테 가진 시간이 5시간밖에 없으면요. 그 중에 하나를 대충 하게 돼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한 번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나도 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지금 많이 비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완전히 내게 되지 않고. 근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리 내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돼. 양을 줄이는 거죠. 아까 몇 페이지 봤다고 했죠? 6페이지 봤다고. 그럼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럼 5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 안에 꼭 해야 될 것들, 이거 꼭 해야 될 것도 법칙이 아니라 제가 체득해서 느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복습까지 다 하고 중얼거리까지 다 하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건지는 저랑 같이 공부해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예를 들어서 SO 중간 정도 돼요. 그런데 받아쓰기를 했는데 받아쓰기를 2분짜리를 하나 했어. 근데 처음에 다 했는데 받아쓰기하고 다 공부하니까 처음에 8시간이 걸렸다 싶시다. 외우는 것까지 다 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4개월째 접어들었어. 어떨까요? 8시간이. 그대로 8시간인가요? 아니죠. 이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영어를 학습하는 게 이제 몸에 점점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SO에 온 사람도 첫 달인 사람하고 4달째인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영어 가진 시간과 영어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강의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 SF, SO, MO, VO 돼 있죠. VO가 아니라 TO. 근데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과목은 4개이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여기 있는 사람만큼 수만큼 다르죠. 만약에 지금 200명이 다르면 200가지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갈 게 아니라 본인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그럼 SO나 MO나 뭐 FCF나 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명이 모여 있으면 한 20%든지 30% 되는 정도 중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대여섯 시간을 투자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다룬 것이 일반적으로 그 강좌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8시간이 아니라 2분 하는데 3시간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3시간 걸리는데 내가 몇 시간을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 최대한 빼면 8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5시간이 남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SO 교재를 다 하는데 3시간이면 5시간 동안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거죠. SO 2.0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구해다가 SO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5시간 안에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에 따라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엔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결국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시간에 딱 맞춰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특히나 특강 주제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도 있고 하다 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미리 오랫동안 한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 3개월째인데 이 사람이 6개월째야. 되게 빨라. 3시간, 4시간에 끝내. 그럼 자꾸 그 사람에 맞추게 돼요. 그럼 내가 대충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혹은 잘하는 사람도 또 나쁜 영향을 받아요. 나는 3시간에 끝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게을러져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늘게 되면 같은 5시간을 가지고 있었어도 전에는 5시간이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5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5시간 해.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효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하긴 했는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히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능력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대충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하게 다 했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도 본인이 가진 시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나와서 버스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여기 오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집에서 저녁에 뭐 하는 시간 이런 거를 그냥 그래 오늘 하루 공부해서라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따질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언어 능력이 무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애초에 감각이 없다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저는 언어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막 정말 나는 돌머리인가 이런 자괴감도 많이 빠지고 했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종종이 아니라 아주 이따금씩 언어 천재를 봅니다. 언어 천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다음날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표정이 이상해. 다음날 시키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액센트 연습이 안 됐네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싸우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도 못했던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막 입에 막 탁탁 붙는 거야.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천재 머리도 나쁘고 되게 뭐든지 배우면 늦게 배우는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좀 악착같이 매달려야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렇잖아요. 한영문 여학원이 좀 그렇지 않나요? 악착같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학원에 있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공기도 텁텁하고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깨끗한 노트북 가져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딱 이렇게 라떼 마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대충 하루에 6시간 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8, 9시간 냅니다.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면 버스나 전철 타는 시간. 집중 정말 잘 됩니다. 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특히 시간 없는데 졸려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시험인데 내가 진도 뒤에까지 다 못 봤어. 장난 아니죠? 막 눈 헐컥 들어와. 맨날 지하철만 탔으면 좋겠어. 응? 지하철 살고 싶어 막. 지하철, 전철 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시라는 거죠. 먼저 내가 이동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동 시간 그리고 내가 공부라고 할 만한 거를 영어 언어 익히기라고 할 만한 것을 다 하나씩 따보세요. 저는 요일별로 짰어요. 학교 다닐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건 누구나 하지만 그때는 뭐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돼요. 본인만 시간 잘 짜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 빼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착착착 하면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흔히 그냥 낭비되는 시간 많아요. 점심을 1시간씩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치열하게 하시라고. 저는 점심을 1시간 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나중에 제가 이제 무슨 그런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금고형이라든지 감옥형 이제 그걸 범죄로 규정해서 점심을 1시간 먹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 저는 물론 다 저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하려는 말은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1분 1초를 다투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생에 5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휴직계를 내서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휴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쪼개서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다. 저는 그 1년 동안 혼자서 공부했었다고 했죠. 저는 밥 먹을 때 보는 정리공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공책 말고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밥 먹으면서 보는 것도 있었다. 그건 뭐냐면 단어정리공책에서 도저히 안 외워지는 단어들.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공책이 아니라 밥 먹으러 갔다 점심밥, 저녁밥 요때 했어요. 갖고 다니면서. 그럼 이제 그것만 해도 한 몇 달 지나면요. 모르게 이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하루에 20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는 시간, 버스 타는 시간은 2, 30분이라고 하면 이게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요일별로 한번 짜보세요. 가진 시간을. 그리고 나서 그래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이날은 뭘 할 수 있겠다. 이날은 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본인도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찬찬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SO 6개월이 됐는데 SO 교재만 하기에도 하루에 빠듯하다. 7시간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게을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나 하고 나서 그래 오늘은 몇 시간 동안 뭐 하고 뭘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빡빡하게 이용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서 또 내 걸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하고 SF, SO, MO, TO는 이렇게 돼요.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죠. SO에서 MO 올라온 분들 느끼죠? 안 느끼시나 본데? SO하고 MO는 차이 순차이가 많아요. 근데 SO하고 MO 순차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SO에서 6개월 공부한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하는 법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금방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SO 책 6권을 공부했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하면서 본인이 언어를 대할 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점점 SO 공책 말고도 다른 공부 분량을 늘려가지고 같은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이미 6개월 동안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내용이 생소할 뿐이지 사실 MO를 다루는데 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따로 들여서 얘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 10시간씩 학원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 낭비가 심해서 본인이 MO 듣고 있으면 MO 끝나고 나가지고 흐지부지 오늘 다 끝났어. 야호 오늘 다 끝났다. 2시간이 남네. 하고 문자하고 막 영화 미드 보고 나 오늘 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커피 마시고 산책하러 가자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했거든. 다음날 오면 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영어 잘하려고 하는 건데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시간을 아주 이렇게 제가 그런 비유 들었습니다. 여러분 튜브 바람 빼보셨죠? 요즘에 수영장 가면 튜브 바람 빼는 것도 기계가 있긴 하지만 바람 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막 누르잖아요. 그리고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접어가 넣어야 되잖아요.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뺀 것 같은데 접으면은 바람이 쭉쭉쭉 모여가지고 맨 끝에서 이렇게 부풀어오르죠. 요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군데군데 이렇게 이 튜브 바람처럼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짜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턱도 없이 너무 없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몰아넣으려고 하면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금방 는다는 느낌이 없고 또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소화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시간이 남는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SO 듣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나. 도저히 못 외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돼요. 외우는 걸 줄이나요? 아니면 받아쓰기를 줄이나요? 아니면 분량을 다 줄이나요? 분량 전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가. 근데 내가 3시간 있는데 지금 능력이 아무리 해도 리스닝 부분, 리딩 부분 어떻게든 다 따라갈 수 있는데 리딩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리딩 이렇게 듣고 수업은 못하지만 받아쓰기 리딩 안 하면 또 리딩 안 해왔다고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받아쓰기는 대충 해가는 거예요. 30분 만에 쫙 해가지고 끝나가서 외우지 못해. 마이크 들어오면 그럼 내가 좀 잔소리 할 테니까 그럼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 본인 인생도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항상 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선생님 누구입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밖에 없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것들을 하니까 리딩 도저히 안 되겠군요. 그럼 리딩을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동영상 강의 받아놨다가 한 달 동안 리스닝 부분만 요 방법에 따라서 다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러면 한 달, 2달, 3달이 쌓이면 그것도 빨라지거든요.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하면은 강의를 쉬고
그 리딩 부분은 본인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2달, 3달이 되면 빨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3시간만 가지는데도 SO 수업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 다니고 그래 3시간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왜 제가 하게 되냐면은 저는 혼자 할 때 이런 고민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되게 치열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간 낭비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누가 선생님 슬럼프 막 이러더라고요. 슬럼프가 뭐예요? 잘난 체. 단생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절박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끝이, 인생 끝, 막 이 정도로 절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5분도 조는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 6시에 나왔다가 밤 12시에 들어가고 1시 반에 자고 그럼 4시간 정도 잤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고는 하지만 25살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근데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을 더 뺄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갔을 때는 지하철 타는 시간, 버스 타는 시간,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늘어가면서 시간을 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본인이 가진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컨텐츠를 넣는데 같은 방식으로 넣어서 내가 같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분량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힘들겠지만 다 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하루에 5시간만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분들이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공부가 돼서 두 경우 모두 다 결과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능력을 아직 모르겠다. 그럼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 그래도 시간 관리 듣긴 들었는데 혼자서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거 생활계획표를 짜보세요. 제가 생활계획표 짜오라고 얘기한 분 많을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이 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 물어보면 다른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생활계획표 짜오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생활계획표 짜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그거 알죠? 왜 초등학교 방학숙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꿈나라 그래 맞아 꿈나라 자유시간 자유시간 근데 그거 짜오라고 하면요 10명에게 물어보면은 10명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짜옵니다. 초딩이야 다 초딩. 그러니까 뭐냐면 막 4시간 자기 이런 거 현실적으로 짜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일별로 하기로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 일주일을 살아보면요 본인 생활 패턴이 어떤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짜기 힘들면 일주일을 제가 새롬 씨도 같은 얘기했죠.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할 때마다 내가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야. 몇 시에 도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쭉 적어봐.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시간 목록 이렇게 쭉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래 그러면 그래 요걸 요만큼 줄이고 요걸 요리 땡기자. 30분 빼가지고 30분에 그래 주말거리 여기 이날은 네이버 카페 글 올리는 걸 여기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걸 빼고 밥을 1시간 반을 먹었네. 그래, 밥을 15분으로 줄이고 1시간 15분 말하자면 전 10분도 안 걸려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빼서 더 볼 컨텐츠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볼 컨텐츠를 구할 때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걸 구해야겠죠. SO에게 제일 맞는 컨텐츠는 동화책. 윈피키드. 윈피키드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은. SO 치고는. 근데 MO에게 맞는 거, 윈피키드나 M&D에 나왔던 그런 영화나 미드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좀 포멀한 내용으로 가면 조금 더 캐주얼한 내용으로 조합을 맞출 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난 도저히 더 할 거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담을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 8개월 전에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고 나니까 다들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떤 느낌인지면 연말로 돌아서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시간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특강 주제를 이거로 삼은 겁니다. 거의 예상대로 한 35분에 마치게 됐네요. 그럼 당장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어디에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면 얼마만에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를 무엇을 넣을까, 얼마큼 넣을까 이걸 결정하셔가지고 이제 한 보름 단위, 한 달 단위로 그걸 계속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량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제대로만 하면 몇 개월 안에 여러분 보는 분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발가락 티눈 영어로 뭐라고 해요? 모르잖아요.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파는 거 뭐라고 하죠? 야, 네, 어떻게요? 아,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는 거. 콧구멍이 큰 거 할 수 있겠네. 아, 나 걔 있잖아. 잘생겼잖아. 걔 보니까 혼자서 코 파고 있더라고. 코 파고 있다는 영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류를 불문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SO 맞췄다고 만족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선생이긴 하지만 저도 뭐에 똑같이 학생인 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인 겁니다. 평생 그럴 거고. 아무리 제가 평생 다 한다 한들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모르는 거 투성이고 지금도 미드보다 모르는 거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이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다 알아야 된다는 목표로 하면은 사실 지금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조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괜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지금 두서 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두서 있었던 거예요. 예, 또 까먹을 것 같으면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 계획을 잘 해가지고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